이른 아침 유타주의 한 마을,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한 소년이 집으로 다가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1분 후 옆집의 카메라에 같은 소년이 등장하고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 돌아가는 소년. 하지만 그 뒤로 문이 열렸습니다. Hi,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do 2 favors. Well, what are they? Taking me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Well, actually, just one fine. What's going on, son? Have a seat there. It's personal business. Have a seat. What's your name? I just had a 12-year-old boy show up here at my front door asking for help. And says he had just came from a neighbor's house. He's emaciated. He's got tape around his legs. He's hungry and he's thirsty. Need someone immediately.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요, 한때 250만 명의 육아 유튜브로서 활약했던 루비 프랭키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2000년 루비는 유타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유타주는 몰몬교의 발상지 같은 곳이고 여기 사는 90%가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미덕이라 애들을 기본 5씩 낳고 트레드 와이프라고 해서 옛날 가부장적인 아내의 모습을 권장하는데요. 타투나 피어싱이 없고 조신하게 옷 입고 집에서 애 보면서 내조하는 그런 여성상을 강조합니다. 루비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방 문짝에 원하는 남편상 목록을 적어놓고는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1번, 6명의 자녀를 원함. 2번, 마당일을 좋아함. 3번, 나를 사랑함 등등. 그래서 루비는 대학교에 엔지니어 학과에 지원하는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케빈이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얘가 루비의 남편 자질 리스트를 대부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는 바로 고백을 합니다.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 얘기를 꺼내요. 루비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딸 대학교 입학한다고 캠퍼스에 짐도 내려주고 작별의 인사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2주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엄마, 나 남편감 찾았어. 나 학교 그만둘게. 자, 그렇게 해서 만난 지 2주 된 케빈과 결혼을 하게 되고 대학교는 자퇴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내이자 주부로서 삶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루비가 만으로 18살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때는 정말 자기 꿈을 펼치고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는 시기잖아요. 안 다니고 대학교 자퇴를 하겠대. 결혼해서 애 낳으려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루비의 가정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몰몬교, 만나는 사람들도 다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현모양처로 살아가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루비는 3년 후에 아이를 낳고 2013년 말까지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출산을 하는 말 그대로 배 꺼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5명의 아이와 엄마 아빠 2명. 유튜버 이름 8passengers라는 이름에 걸맞게 8명이 채워집니다. 2015년 루비가 만든 8passengers 채널이 처음 유튜브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자기 가족의 일상적인 일들을 공유해요. 당시에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마음 알아주고 이런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근데 루비는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거든요.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게 하고 집안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해. 이런 것도 루비의 유튜브의 특징이었어요. 아이들을 픽업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랜선 집들이, 쇼핑하울, 아침 루틴, 살림템 같은 걸 부지런히 찍어서 1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버립니다. 애기들이 막 걷고 말하고 이 시기 때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루비는 아이가 5명이나 있어. 랜선 이모나 삼촌들이 많아지는 거죠. 1년 반이 지나자 구독자가 40만 명 이상 불어나게 됩니다.
당시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대세 매체가 아니었잖아요. 현재로 치환하면 약 100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핫하게 떠오르는 채널이었던 거죠. 그렇게 유튜브에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데 루비는 내밀한 사생활을 다룰수록 조회수가 높고 인기를 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딸이 여드름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을 때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중계를 해요. 피부가 오돌토돌하고 모공이 크고 볼에 큰 뾰루지가 올라왔고 다음날 되니까 컨디션이 좋아서 요철이 들어갔네요 하면서 이런 여드름 일치 같은 걸 올리고요. 아이가 5명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어느 정도 클 거 아니에요. 10대가 되고 사춘기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는데 루비는 이런 것들을 모조리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딸이 속옷을 사러 가는 날에도 형제 자매와 아빠까지 대동해서 그날의 상황을 촬영해요. 매장을 둘러보면서 아이 속옷 사이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나게 떠들거든요. 근데 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가슴에 가디건을 두르고 팔짱을 딱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이걸 몰라서 울어? 이게 사생활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또 딸이 다리에 제모 크림을 바르면서 털 제모하는 영상도 올라오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루비는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겪은 것들, 딸아이가 생리를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시작했다. 아이들 일기장 훔쳐보는 컨텐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처음 목격한 6살 딸의 반응, 이런 것들로 어그로를 엄청나게 끌어요. 생각해보세요. 중학생 소녀가 학교에 갔는데 전교생 모두가 내가 다리를 제모를 하고 생리를 시작했고 브라를 사는 걸 봤다고요. 실제로 루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날 놀려. 집에서는 엄마가 내내 촬영하고 보호받지 못하죠. 아이들은 진퇴양난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남편 케빈은 어디 있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케빈은 영상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기 때문에 타지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았고 루비는 집에서 아이들과 홀로 지내곤 했습니다. Not right here. No, it's not. No. Not doing this. Okay, so Can you not film it? so I just She just got rejected.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자기 일상을 찍고 올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잖아요.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죠?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이 유튜브 채널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구독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해도 루비는 아니, 난 솔직하고 현실적일 뿐이야. 우리 가족 사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려는 것 뿐이다. 이게 진짜 세상 사는 가족들 이야기다. 이 악플러들 다 꺼져라 하면서 정당화할 뿐이었습니다. 루비는 매일같이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2주 동안 둘째 아들 체드가 안 보여요. 구독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비는 그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체드는 애리조나에 있는 야생 캠프로 보냈다고 합니다. 10주 정도 참여하는 캠프인데 거기 보낸 거죠. 체드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학교 규칙이 깐깐하고 엄격했나 봐요. 근데 체드가 그걸 어긴 거야. 심각한 건 아니었고 몇몇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긴 거였어요. 그래서 행동 교정 목적으로 체드를 보낸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청소년들 갈 만한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캠프 참여자들은 보통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자 또는 과거에 감옥에 있었는데 새 마음으로 사회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성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 자신을 내몰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성인들이요. 체드는요, 단지 12살일 뿐이었어요. 12살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기술 같은 걸 왜 배워야 하겠어요?
그리고 캠프에는 체드를 돌봐줄 만한 제대로 된 성인들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10주 후에 체드는 캠프에서 돌아오고 이 재회 장면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아이가 입소할 때는 어린 소년처럼 보이는데 돌아왔을 때는 목소리도 낮아지고 너무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여요. 수면 부족과 배고픔에 시달려서 10주는 무슨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루비의 채널을 비난합니다. 저기에 애를 보내다니 제정신이냐.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신고하겠다. 등등 여론이 너무 빗발치니까 또 루비는 Q&A 비디오를 제작해서 대응합니다. 여기서 체드는 야생 캠프 참여한 것이 좋았고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터뷰 내내 루비가 앞에 있었습니다. 루비 심기를 거스르거나 예의 없는 짓을 한다면 다시 캠프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캠프는 효과가 없었다는 걸 바로 뒤에 사건에서도 드러나는데 2019년 말에 루비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밤에 아들이 장난을 쳤다고 분위기를 잡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작은 아들 러셀이 얼마 전부터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근데 루비는 대가족이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쉽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서 넘기는데 체드가 한밤중에 러셀을 막 깨웁니다. 밤 12시에 깨워서 냅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디즈니랜드 갈 거라서 짐 다 싸놨는데 이제 출발한다? 너 지금 안 일어나면 혼자만 두고 갈 거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러셀이 쫄아서 막 일어난 거죠. 부랴부랴 막 자기 가방에 안경이랑 모자랑 이렇게 담고 있는데 형이 야, 그걸 믿냐? 한밤중에 가겠어? 하면서 장난이었다고 막 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루비는 극단적으로 체드를 처벌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침대에서 못 자게 하는 거였어요. 체드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의자에서 자게 됩니다. 루비가 봤을 때 잘못을 아직 뉘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이사 가서도 작은 아이인 러셀한테는 큰 방을 주고 큰 침대에 그리고 화장실까지 딸린 방에서 지내는데 체드는 방조차도 없고 거실에 놓인 빈백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체드는 허리에 문제가 생겼고 충분히 자지 못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상황을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처벌이 너무 기괴해 보여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처벌이 당연시 될 정도로 엄격하게 위계적으로 굴고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데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화를 내거나 싸우면 또 벌을 받을 테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건 웃는 것밖에 없는 거죠. 체드는 영상에서 엄마의 엄격한 규칙 때문에 친구와 놀 시간도 없고 어떤 그룹에 가든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고 털어놔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런 건 카메라에 담기에는 많이 민감하잖아요. 엄마라면, 아이의 보호자라면 진심으로 말을 들어줘야죠. 그치만 루비는 이 장면조차도 유튜브에 찍어 올립니다. 루비의 충격적인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친 상황에서도 루비가 영상 촬영 허락을 구하려고 상대방 차에 뛰어가는 모습. Are you okay? You're okay? I'm okay. Okay. I think he's okay. Was I right behind him? I don't even remember what happened. I'm shaking. Are they okay? Everyone's okay. And I want you to really listen. We should 이나 어린 아이한테 말 안 들으면 인형 목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If you cut one more thing in my house, Chopping its head off. I'm going to take the scissors, look at me, and I'm going to cut its head off. Grandma will be so mad! No, you can. 등등 많지만 저는 이 도시락 사건을 자세히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6살 딸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브, 딸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먹을 점심이 없으니까 엄마인 루비한테 연락해서 학교에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묻는데요. 루비는 No,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점심 도시락을 챙기는 건 딸인 이브의 일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애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여요. 시청자들은 유타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고 루비가 영상에서 광고하는 광고주들한테도 항의 전화를 계속합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실제 루비의 집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학대의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해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충격을 받았는지 하루에 하나씩 올리던 영상을 뜸하게 올리기 시작했고 아예 안 올라오는 날도 있었어요. 이 시기에 루비는 힐데브란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엄한 육아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루비는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바로 힐데브란트가 된 거죠. 2022년 두 사람은 커넥션이라는 채널을 만듭니다.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한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30일 루비의 아들이 탈출에 성공한 후 경찰에 이 일들을 알리게 되고 둘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힐데브란트를 만나고 나서 루비의 엄격한 양육법은 누구도 옹호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심각해지는데요. 그 모든 학대는 루비의 아들이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고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학대가 10배 더 심해졌고 재판에서 그간의 행적이 밝혀지게 됩니다. 루비의 아이들 중 성인이 된 첫째, 둘째를 제외하고 참고로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가서 행적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의 아이를 힐데브란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루비는 부츠를 신은 채로 아들의 머리를 물속에 담근 채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9살 딸을 밖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며 비포장 도로에서 맨발로 달리게 하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름철 극심한 더위에 밖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12살 아들은 7월 중순에 도망치려다 잡혀
지하실에 테이프로 묶어두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12살 미만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루비는 아이들이 사악하고 악한 것에 사로잡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더브란트를 잘못 만나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비는 후마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의 판결은요, 이렇습니다. 유타주에서는 불확정형 선고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판사가 정확한 복역 기간을 결정하지 않고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루비와 힐데브란트가 언제 석방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4가지 혐의에 대해서 4년에서 30년의 형기를 4번 연속으로 선고받았는데 제 혐의로 가석방을 받기 전에 최소 4년을 복역해야 하고 그런 다음 2번째 혐의로 4년을 복역해야 하는 식으로 계속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즉 그녀는 석방되기 전에 최소 16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최종 형량은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가장 막내가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는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4명의 아이들은 현재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